올해도 15,0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어 자격증 소지자는 총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10만 명이 배출되었고 합격률은 30%에 육박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공인중개사들의 상황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개업하면 잘 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매물 확보, 광고는 이런 형태로 해볼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을 짜놓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공인중개사는 포화 상태입니다. 개업을 했다고 해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알아서 찾아오는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업종의 창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게 다 어렵겠지만 부동산 사무소는 그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이 새로 개업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고 맛, 서비스, 가격 등에 만족한다면 기존에 다니던 식당에서 새로 오픈한 식당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무소는 새로운 사무소가 생긴다고 해서 기존 거래하던 곳을 옮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부동산 사무소를 계속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 성별 등의 이유로 소공 등의 경험을 쌓지 못해 바로 개업을 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사무실, 합동사무소입니다. 여러 형태의 공동사무실이 존재하고 많은 곳에서 모집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 일을 배울 수 있으며 사무소 내 여러 팀을 운영해 공동중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은 교과서적인 내용들일 뿐입니다. 대부분 그 사무소에 월세만 충당해주다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별로 없으니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으며 결국은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동네 부동산 중에 공동사무소를 하자며 광고를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규모 합동사무소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 충당을 위한 모집이 아닌 숨겨져 있는 안 좋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이용하려는 형태가 많습니다.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건을 내 쪽으로 계약하게 한다든지 문제될 수 있는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내 등록증을 이용한다든지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이 잘 되고 정상적인 중개를 하는 곳에서 뭐가 아쉬워 공동사무소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험을 하기 힘든 아저씨 공인중개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업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차라리 학원에서 맘맞는 동료분들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차리고 나중에 깨질 것을 감안해 내용을 협의해 놓고 개업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